그래서 부진 학생 지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네,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다 담고 있네요. 그렇죠?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영어 블렌디드 수업에서 부진학생 지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월정초등학교 교사 황소미입니다. 우선 본 발표는 제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교육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초로 온라인 개학이 실시가 되었고 또 원격 수업,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는 아무래도 학력 격차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들까지도 학력 격차를 걱정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그 교육 격차로 인한 양극화는 심화되어서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년 조교희 강정진은 미래교육으로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블렌디드 수업은 현장에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고요. 또 교사와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도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블렌디드 수업에서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다방면에 걸친 조사와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영어라고 하는 과목은 공교육 이전에도 학력 격차가 존재하는 과목입니다. 이전에 박선호, 이완기, 이혜경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부진은 상급학교 학습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진 학생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성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비롯되었고 부진 학생 당사자가 느낀 바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교육에서 또 블렌디드 러닝 초등 영어 수업에서의 부진 학생 지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다음에 세 가지 문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영어 블렌디드 수업에서 부진 학생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효과적인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된 개념인 블렌디드 수업부터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우선 이전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고 또 교육과 통합되면서 콜, 몰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ICT가 교육 분야에 결합하며 등장한 개념인데요. 이러닝은 원거리 교육에 대한 혁신을 일으키면서 교육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대면 의사소통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부족하게 되고 또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방해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발생하게 된 것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블렌디드 수업입니다. 2002년 드리스콜에 의하면 이 개념은 여러 학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논의되었는데요. 2001년에는 학습 목표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각자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끔 적절하게 학습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블렌디드 러닝이다 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또 2002년 드리스콜은 네 가지의 결합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 그라함은 전통적인 대면 교육과 컴퓨터를 매개로 한 교육의 결합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설명하였고 이 정의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대면 수업과 이러닝을 결합한 형태의 수업 형태를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등 블렌디드 수업은 어떤 운영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생 이전에는 2020년 도주연과 신혜원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교육부가 이러닝 연구학교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한 것 외에 사실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는 리스에 검색한 결과로도 알 수 있었는데요. 네, 리스에다가 블렌디드 러닝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00년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총 933건의 논문과 보고서 등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 발행된 것이 319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코로나19 이전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2020년 블렌디드 수업이 활성화된 이후부터는 교육부가 다음과 같은 원격 수업 운영 형태도 발표하고 이를 적용하면서 다양하게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성인학습자가 대상이었고 또 특정 언어 기능의 향상을 위한 실험적인 연구나 선택적 자발적 학습 상황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블렌디드 수업을 활용한 초등 영어 부진 학생 지도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물론 학습자의 입장까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 학습 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전수평가로 시행되면서 학습 부진 문제가 좀 큰 이슈로 쟁점이 되었는데요. 2008년 교육과기술부의 학습 부진 학생 정의 중 교과학습 부진 학생의 영어 학습 부진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는 초등영어 학습 부진의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쭉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는 교육과정 성취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서 정의를 내렸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초등영어 학습 부진 학생을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수준의 60%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영어학습 부진 학생은 여러 원인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주의 집중이 부족하고 영어학습에 대한 낮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높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정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른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특징인데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2013년 안세린과 임현우가 말했듯 타 과목과는 달리 영어 학습 부진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영어 학습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론적 배경으로는 블렌디드 수업과 학습 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블렌디드 수업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격차 심화 또 결손의 증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2020년 이후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 원인이나 실태에 대한 결과들이 많이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럼 본 연구의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교사를 대상으로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면담만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사의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이후에 블렌디드 수업으로 영어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중에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설문에 성실히 참여한 교사 6명은 심층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6학년 학생 중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먼저 교사 설문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왼편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초등 교사의 경우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본 설문에서도 78.8%가 여성이었습니다. 또 설문에 참여한 교사에게는 블렌디드 수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또 조사하였는데요. 41%의 교사가 등교와 온라인 수업이 반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였고 39%의 교사가 등교 수업이 70%, 온라인이 30%였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층 면담은 앞서 말씀드렸듯 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사전 허락하에 녹음한 뒤 전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층 면담에 참여한 교사의 정보입니다. 심층 면담 참여 학생은 총 10명이었습니다. 본 연구의 조사 내용 중에서 코로나19 이전 영어 수업과 이후의 영어 수업을 비교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공교육으로 영어를 수업 받고 있는 3, 4, 5, 6학년 학생 중에 코로나19 이전에 영어 수업 받은 학생이 6학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3월 초에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60점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을 부진 학생으로 대상으로 선정을 하여서 진행하였고, 사전에 오른편에 있는 동의서를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수합하여서 개별 혹은 두세 명의 소그룹 면담으로 15분 이내에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에 활용된 설문지는 왼편에 있는 기초 설계틀을 바탕으로 선다형 문항, 단답형 문항, 또 리커트 척도가 혼합된 형태로 만들어 적으며 구글 폼에 설문지를 작성해서 SNS와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링크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10일간 진행하였고 88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정제 과정을 통해서 3개의 응답은 제외하고 총 85개만을 연구 결과로 활용하였습니다. 심층 면담은 보이시는 그 질문을 기본으로 하되 참가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고요. 학생 대상 면담의 경우에는 이 제시된 질문들을 조금 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바꾸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 및 분석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총 3가지입니다. 설문조사 응답 85개, 교사 심층 면담 자료 6개, 학생 심층 면담 자료 10개였고요. 자료는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친 뒤에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등영어 블렌디드 수업에서의 부진학생 지도 실태입니다. 부진학생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교사들은 대부분 영어 부진학생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반면 자신감에 대해 물었을 때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또 지도하는 것이 자신감이 없다라고 대부분 응답하였습니다. 교사들은 필요성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자신감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또 실제로 부진학생 지도를 하였는가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거의 절반에 나뉜 답을 보았는데요. 이 중에 부진학생 지도를 하였다라고 답한 42명에게는 그 지도 형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70%에 달하는 교사들이 등교 수업 때 부진학생 지도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수업에서만 했다고 한 교사는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서 부진학생 지도를 어떻게 지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두 경우 모두 수업 중 개별 피드백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이후의 시간을 활용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또 수업 중 개별 피드백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면 부진학생 지도를 하지 못한 교사에게는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블렌디드 수업 방식에 따른 상황적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습자의 참여 및 의욕이 부족하다 보니 지속하기 어려웠다. 그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여서 공통된 것과 상반된 것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공통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진 학생의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의 저하였습니다. 교사는 기존 수업 방식보다 블렌디드 수업을 적용하였을 때 영어 부진 학생의 수업 집중도, 참여도, 내용 이해도 모두 좋지 않았다라는 응답을 대부분 보였습니다. 이는 면담을 통해서도 보였는데요. 수업 시간 내내 화면을 켜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응답을 하였고, 또 여기 적히진 않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집중이 안 되다 보니 등교 수업에서도 집중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응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 역시도 온라인에서 집중이 안 돼서 등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중이 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다. 이런 응답도 보였습니다. 네, 이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드러났는데요. 학습자 자체가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렌디드 수업에서 이런 집중도 저하 문제가 더욱 발생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두 번째 시급한 문제점은 교사 학생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는데요. 이는 두 번째 공통된 인식이기도 합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웠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은 물론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역시 기존 수업보다 블렌디드 수업에서 어려웠다라는 응답이 나왔는데요. 학생들 또한
네, 블렌디드로 하는 것보다는 등교로 하는 것이 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 듣기가 훨씬 수월하다. 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도 어려웠다라는 응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콘텐츠 제시형 수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면담 결과를 보시면 교사들은 콘텐츠를 만드느라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힘들었다라고 하였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교사들이 올려준 콘텐츠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응답을 하였습니다. 결국 콘텐츠 제시형 수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상반된 인식입니다. 네, 반복을 통한 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인데요. 교사들은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서 반복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반복은 전혀 안 되고 학습의 효과성 또한 떨어졌다라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의적 측면에 대한 인식인데요. 네, 클래스에는 높은 학습 동기, 높은 자신감, 또 낮은 불안감이 학습에 영향을 끼친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였는데요. 교사들은 기존 수업보다 블렌디드 수업이 학생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실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블렌디드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 사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불안감이 증가했다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별 피드백에 대한 인식입니다. 교사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개별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수업보다 용이하다라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너무 어려웠다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활용된 온라인 수업 형태를 보면 콘텐츠 제시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웠는데요. 그 이유는 주로 영상 위주, 또 학생의 수준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별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를 교사가 직접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수준별 활동 학습을 위해서는 교사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보다는 수준별 학습 콘텐츠가 개발되어서 교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선 방안은 활동형 프로그램의 개발인데요. 부진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같은 참가가 있는 수업을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AI 팽톡과 같은 활동형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학습자들이 좀 더 흥미도 높일 수 있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개선 방안은 바로 개별 프로그램, 별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인데요. 효과적인 학습 부진 학생의 지도 방법을 보시면 개별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어떤 요구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들은 높은 요구를 드러냈는데요. 또 부진학생 지도를 하지 못한 이유의 세 번째를 보시면 시간적 여유에 부족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직접 뭔가를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 측에서의 방과 후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러한 부진학생 지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개선 방안은 온라인 수업용 팀게임의 개발인데요. 초등 영어 수업에서 게임 학습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임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시켜주진 않는 것이다라는 인식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블렌디드 수업에서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시급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학습자의 흥미 부족입니다. 부진 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관심, 흥미가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이런 게임 개발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블렌디드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 형태를 보시면 모둠 짝활동의 개수가 매우 적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팀게임의 개발은 학생들을 위한 좋은 학습 형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이고요. 본 연구의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블렌디드 수업이 진행되면서 부진학생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 교사와 학생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육청 측에서의 많은 연구와 노력, 또 교사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본 연구는 신청 면담 대상 교사들의 영어 교육 경력이 대체로 적은 편이었고요. 또 학생들이 한 학교에 있었다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황소미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 경인교육대학교 남보라 교수님 지금 토론